좀 질의응답을 좀 많이 하려고 준비들을 다들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좀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 궁금했던 사실이 한 가지 뭐냐면 1처리장은 자가로 운영을 하고 2처리, 3처리장이 아마 위탁인가 그렇게 맞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왜 1을 자가로 하고 2하고 3은 위탁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것인가 왜 궁금했어요. 할 거면 다 하던가 아니면 다 위탁을 하던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리고 그렇게 위탁을 했었을 때 위탁한 거에 대한 감사나 이런 그 기준 또는 그런 정기적인 그 감시 감독이 되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시설과 관련된 이면의 얘기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하수시설 운영과장 서정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2020년 10월 1일부터 관리대행 용역을 착수를 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시행을 할 때는 1, 2, 3 처리장을 다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시의회 동의나 이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최소한도 공무원이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운영을 해야 나중에 관리 대행을 해서 외부 업체 운영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이런 운영 경험이 있어야 그 지도 관리 쪽에 좀 어떤 노하우를 갖고 관리를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따라서 1처리장은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 2, 3처리장은 관리 대행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 3처리장 그 처음에 증설이 될 때 그때부터 그렇게 해왔던 걸까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1처리장은 1987년도에 이제 가동을 개시한 거고요. 2처리장은 1995년, 그 다음에 3처리장은 2003년도부터 가동을 개시한 거기 때문에 그전에는 저희가 이제 저희 공무원 직종이 그 일반 이제 보시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뭐 동주민센터나 이런 시청에서 일하는 분들을 보면은 저희가 직렬이 행정직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기술직이 있고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직렬이 있는데 저희가 그 행정부에서 이런 운영직렬들을 좀 감소를 시켰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운영직렬이 들어오셨는데 이분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나가는데 충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체 처리장을 저희가 다 직영을 하려고는 했는데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 인력이 없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대행을 또 하게 됐던 부분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전국적으로 관리대행 운영하는 게 비율로 따지면 한 87%가 좀 넘어가고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하수처리장이 400개소 정도가 있는데 저희 같이 저희 시까지 포함해서 4개 처리장, 그러니까 한 1%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만 지금 직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관리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종사 인원은 몇 명일까요? 관리대행 쪽 말씀하시죠? 관리당 다 포함해서 여기까지. 저희 쪽에 관리대행이라고 말씀하시죠? 예, 다 포함해서. 예, 30명입니다. 총명. 예. 여기 관리 조치하시는 분들. 예, 2, 3처리장 말씀. 공무원 여기 분들 포함해서. 아니, 별도요. 별도. 예. 아. 여기 그러면 공무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분들은 몇 명이나? 저희가 관리대행 인력은 30명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30명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은 21명 있습니다. 총 한 50명.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에 추가로 좀 여쭤보면은 지금 우리 그 시민 그다음에 고대행 대표가 갑자기 궁금해서 이어서 좀 추가 질문을 드린다면 그 조금 전에 얘기하실 때도 지금 그 운영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그 운영 직렬에 있는 공무원분들의 피로가 줄어드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또 위탁을 안 할 수 없다라고도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는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금 그 직접 그 운영하는 부분들하고 위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나름대로
지금 그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인력에 대한 부분은 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전국적인 부분, 비율 부분하고 경기도에 대한 비율 부분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부분도 그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동절기 같은 경우는 수온이 약간 낮아져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직접 저희가 직영할 때는. 근데 저희가 관리 대응을 하고 나서는 지금 되게 안정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적인 부분도 거기에 필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 대응을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연간으로 보면은 그 하절기를 제외한 기간, 그러니까 7, 8, 9, 5, 6, 7, 8, 9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그 기간 외에는 저희가 최소 4회에서 많게는 10회 이상 그 일별로 보면은 초과되는 기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맑은 물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우리 공무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저희 의정부 시민이 한 50만 가까이 되는데 지금 1, 2, 3 저기 하수 종말 처리장 저 정도면은 현재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의정부 시민이 이제 더 인구가 유입이 되면 현재 있는 시설 가지고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지, 또 아니면 저게 처리가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의 계획과 아니면 다른 그 하수종말 처리장의 그 후보지라든가 무슨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보통 하수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5년 단위, 10년 단위에서요.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걸 저희가 수립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는 이제 뭐 장내 도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했을 때 우리 시의 하수량이 얼마까지 늘어날 수 있다. 또 인구가 얼마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이때는 하수가 얼마 정도가 늘어난다. 이런 계획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하수도 정비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면서 필요에 의해서는 하수 처리량을 신축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증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저희 하수과에서 지금 그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 중에서 지금 밀락 2지구내에 그 낙양 하수 처리량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장내 고산지구라든지 저희 복합융합단지, 그 다음에 저희 법무타운 이런 부분들을 총 반영을 해갖고 하수 처리량 증설 계획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의정부가 고향이고요. 그 어느 때 중앙선에서 따라먹고 목욕했던 사람입니다. 그 맑은 물을, 그 맑은 물과 깨끗한 모래성에서 이물 때와 보이는데요. 지금 의정부 하수정말 처장 말고 저 우리 올라오면 저 양주 처장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내려오는 물을 수변함 밑에 그 다리, 원래 포전대라고 그런 데 양주라고 써놨는데 그 밑에서 여름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뭐 시원하게 밑에 들어가 보면은 잠깐 들어가서 조금 사진이 찍었는데요. 여기 지금 한번 봐주시죠. 여기 신전소에서 미술을 되어 있거든요. 이 안에 서술에 이런 식으로. 네네. 네. 아까 친전지 찍으신 거죠? 네. 이게 그 돌에 다 끼어 있어요. 돌마다. 그러니까 이거 물은 깨끗하게 흐르는데 그게 끼어 있어가지고 발을 담글 수가 없어요. 이거지거나. 아직까지 여기서 의정부 신전소에서 뭐 그런 건 아주 정확히 나타나게 못했는데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물을 뭐 어떻게 더 깨끗하게 남동에서 뭐 해달라는 그런 것도 얘기지만은 여기 저 의정부 정말처장에서는 그렇게 끼지 않는 것 보장을 줄 수 있습니까? 마지막 그 방출소에서 저희가 아까 이제 그 TMS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TMS 같은 경우는 이제 실시간 원격 감시 시스템이라 해갖고 저희가 방류되는 방류수를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서 환경부로 보고를 하는 그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이 있는 한은 저희가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거에 대한 행정 처분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없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동영상 과정 중에 이제 초인, 인 그런 말들이 나왔는데 저희가 지금 총인 기준이 0.5인데 그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입기나 이런 부분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총인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법적 방류 수질 기준 0.5 이내로 처리를 한다 해도 그거는 0.5까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입기나 이런 것들은 약간씩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환경부에서도 2030년부터는 지금 그 총인 기준을 기존의 0.5에서 0.2로 낮춰야 됩니다. 예, 이 임종호 씨는 아파트 내리 시에서 말씀은 뭐 설거지나 뭐 어떤 화장실 문제들을 하고 뭐 개수가 직결이 되는데 이 당면 방수로 되는 거를 여기서 이거 조그만 데서 뭐 처리한다는 게 굉장히 경이롭습니다. 그렇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아까 한 바퀴 돌았는데 최첨단 시설에서 아주 이상 필터링 최첨단 이상 필터링을 해서 정수한다는 건 뭐 얘기가 가는데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나쁜 데서요. 이 시설이 소독소음 굉장히 누구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첨단 소리가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개선적으로 발표하나 아니면 분실 늘리지 않아도 최첨단으로 할 방법을 해서 뭐 효율을 높인다거나 뭐 어떤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그런 거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시설 노후 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좀 전에 올라가서 보셨던 그 일처리장 시설이 그게 지금 87년도에 이제 가동을 개시한 시설이다 보니까 지금 35년 뭐 이렇게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도 이제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뭐 어떤 개량이라든지 개선이라든지 뭐 보수라든지 이렇게 시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좀 저거긴 하지만 중고차를 사서 암만 내가 깨끗이 돈을 들여서 이 부품 갈고 저 부품 갈고 한다고 해서 새 차는 안 되거든요. 저희도 나름대로의 노력, 뭐 의정부 이제 하수 처리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보셨다시피 이렇게 시설이 노후가 됐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수질 강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꼭 현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모이신 분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오늘 그 하수정말 처리장 현장 답사를 통해서 과연 지금 그 의정부시에서 허브가 되고 있는 하수정말 처리장의 현대화가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눈으로 좀 확인을 하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 현재의 그 하수정말 처리장 운영에 있어서 뭐가 문제인지 왜 현대화가 필요한지 아니면 지금의 현 상태에서도 뭐 보완을 해서 이제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의 판단이 좀 오늘 그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결정이 돼야 되는 시점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질문을 드린다 그러면은 누차에 걸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되어 왔지만은 현재의 어떤 시설로서 좀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은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외관상으로 봤었을 때에는 그래도 뭐 좀 쾌적한 부분의 그 운영이 좀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좀 저희들이 그 현장 답사를 좀 해봤는데 유입수가 최초에 들어오는 침사지인가요? 네. 그 침사지의 어떤 현황은 어떤 건지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이 상태에서 그쪽을 들어가서 그 현장 답사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곳의 노후도는 어느 정도나 심한 건지 이 부분을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외부에서 견학을 오시거나 그러면은 말씀하셨던 그 전체 하수처리 공정 그 부분을 이제 침사지서부터 그
그 최종 아까 말씀드린 UV 소독조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는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날이 춥고 좀 어두컴컴해지는 관계로 미끄러운 부분이 또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다 보여드리고 싶긴 했었는데 이런 어떤 안전 부분 때문에 그 다 전체를 못 보여드린 거를 참 애석하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현 상태로의 유지가 좀 가능한 건지 운영이 가능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이제 수질 측정 기준치를 저희가 이제 최대값으로 적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절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지금 저희가 유예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 BOD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침사지 지금 현재 이제 10ppm 기준을 갖고 있는데 그게 원래는 저희가 유예를 안 받으면 3ppm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월에 매일매일의 측정값 이걸로 보면은 보통 하절기를 제외한 기간에는 최소 4회 그 다음에 많게는 10회 이상까지도 실질적으로 처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화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수질 강화에 대한 대응적인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시설 노후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또 아까 말씀드린 2030년부터 또 추가로 강화되는데, 그런 부분이 서로 상관관계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지금 시점이 가장 적절한 시점이 아닌가,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 개인적 부분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좀 비약적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보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대가 되지 않다거나 추가적인 어떤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어떠한 사태가 발생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그것도 여쭤보고 싶거든요. 뭐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이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강화된 걸로 기준으로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계속 과태료를 내야 되는 그거에 대한 계속적인 과태료 부분이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시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의정부 시의 이미지 자체도 또 추락이 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상쇄가 됩니다. 개발을 할 때 제한사항이 여기에서 처리될 수 있나요? 개발을 할 때 뭐 예를 들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개발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도 이 환경 오염의 어떤 도발했던 부분들이 작용을 해서 그런 개발 행위의 제약사항으로 발생이 되기도 하나요? 그게 오염 청량제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시 전체적으로 의정부시에서는 오염 부활량이 얼마다 이게 정해져 있는데 개발 사업을 하더라도 그걸 초과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과태료 부분도 지금 그냥 수질 기준 초과에 대한 부분은 과태료 금액이 작은데 이 오염 총량제에 따른 과태료 부분은 금액이 엄청 셉니다. 사실 지금 가전제품이 예를 들어서 김치냉장고가 세대가 있는데 세대가 좀 오래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거를 갖다가 한 대는 정말 유효기간이 지났고 또 한 대는 유효기간이 좀 가다가 나고 또 한 대는 유효기간이 안 됐는데 지금 한 대가 지금 지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돈이 많으면은 한꺼번에 다 세대를 갖다가 가는 게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보면은. 근데 여유 없단 말이에요. 지금 목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유효기간이 지난 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만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그걸 갖다가 지금 바꿔서 새거로 갈아 끼면서 또 예를 들어서 또 그 다음번에 오게 되면은 또 그걸 갖다가 또 돈을 마련해서 왜냐하면 할부로 보니까 할부 비용이 너무 비싼 거야. 이자가 막 10% 20% 돼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식이 되는데
지금 입장에서 목돈이 없다 보면 세대를 갖다 다 해가지고 저기 무이자 할부를 하는 건데 그것 또한 가정에는 다 돈이 그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예컨대 지금 일처리장이 지금 어렵다고 지금 87년도에 해서 30년 넘었다고 그러지만 삼처리장 같은 거 2003년도에 했고 그 다음에 이처리장은 1995년도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일처리장이 부식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현대화를 한다면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게 뭐냐면 돈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 거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 그 이거를 갖다 전부 다 지금 현대화라는 개념은 지금 여기서 설명된 것은 전부 다 해체를 시키고 1, 2, 3처리장을 갖다 1처리장 지하에다 전부 다 집어넣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타당한 건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그 서정수 과장님한테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충족을 시킨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시설이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그런 이제 아까도 저희가 현대화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노후화에 대한 부분도 있고 방류 수질을 강화에 대한 대응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희가 일처리장만 개선을 한다고 해도 그러면 나머지 2, 3처리장에 대해서는 아까 하절기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지금 강화된 방류 수질을 계속 초과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족을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강화되는 방류 수질, 현재까지 강화된 방류 수질, 또 2030년부터 강화된 예정인 방류 수질 그런 부분들을 충족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현대화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특히 이제 서 과장님의 개인적인 그 견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분명한 것은 지금 다른 데도 이게 그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 하수 처리장을 그 건립을 할 때 한 30년 정도가 돼서 전후해서 굉장히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가의 보조를 갖다 70% 받아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거의 전국에 있는 데는 그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랑 유사한 그런 상황에 지금 맞닥뜨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는 저도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그 강화된 지역이 수질 한강유육청에서 3ppm으로 강화된 지역은 한 7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5ppm으로 관리되는 데도 있고 그대로 10ppm으로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독 이렇게 지금 시점에서 전부 다 다를 지금 전부 다 지금 그 현대화 시켜가지고 집약화, 그 다음에 지하화 시켜가지고 해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여건이라든지 경제 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보질 않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아쉬움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폰 디젤 자동차는 조기 폐차시키고요. 그것을 지금 그런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수질 오염이나 대기오염 이걸 같이 한다고 저는 봅니다. 30년이면 미적으로 된 도시이거든요. 지금 유로 자동차는 유로 1, 2, 3, 4, 5, 6 유로 7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절대 자동차도 배기가스 배출을 아주 이 화면에 뭐 한 7분인가 유로 7은 7분이에요. 유로 나누고 이와밖에 다시 보시는데 지금 이 시설 가지고선 수질을 해서 뭐 내가 좀 아까 애들이 모욕할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충족시키려면 재청량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옛날 낭비 시설 가지고 이걸 가지고 계속 시설을 많이 썼다고 하는 시대에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하셔서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의정부시 그 기획예산과 예산팀장님께서 의정부시 그 재정 일반 현황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청 회계상과 예산팀장 박혜경입니다. 2023년 의정부시 재정이관 현황과 궁금해하시는 지방세 발행에 대해서 대략 개괄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5년간 의정부시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조 804억 원에서 올해 2003년 1조 3,881억 원으로 5년간 의정부시 예산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점진적 증가가 보통의 추이지만 2023년 예산은 그간 10년간의 증가폭 중에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일반회계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55.66%였습니다. 2023년 의정부시 재정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의 경제 여건은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어 경제 전망은 결코 밝지 않습니다. 우리 시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방 교부세와 조정 교부금은 정부의 긴축 재정과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인하여 22년 대비 약 251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향후 추가 감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정부시는 성질병 예산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의 대부분이 국도비, 교부세, 교부금 등 의정 재원으로 대변수에 취약한 예산 구조입니다. 세출의 경우 목적이 정해진 국도비 사업과 인건비 등 고정 비용이 대부분으로 시 자체 사업을 추진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발행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 확보 방안 중 하나인 지방세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지방재정법 제11조에서 제13조 및 제4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발행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사업 추진 시기가 적절치 못한 사업과 전액을 지방세로 충당해야 하는 사업, 지방세 발행 계획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신규 사업 등은 지방세 발행이 제한되게 됩니다. 지방세 발행 추진 절차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액년도 지방세 발행 계획 수립 기준을 7월 1일에 통보하면 도에서 각 시군의 계획안을 취합하여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합니다. 이후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마친 후 지방세 발행 계획안을 10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게 됩니다. 최근 양산시에서 250억 규모의 지방세 발행 계획을 세웠으나 100억 원만 승인이 난 사례에서 보듯이 현재 정부의 기조는 지방세 신규 발행 최소화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표는 지방세 발행 한도액 산정 기준표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지방세 발행 한도액 산정 기준은 경상 일반 재원에서 세무를 제외한 예산의 10%입니다. 이 산정 기준에 의해 올해 의정부시 지방세 발행 한도액은 729억 원입니다. 사업비 2천억 원을 모두 지방세로 발행할 경우 2년 거치 10년 상한으로 연간 약 240억 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현재 의정부시에서 추진 중인 주요 재정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으로 신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각종 공모와 특조금, 특교세 등 외부 재원 확보로 시비 부담을 줄이고는 있으나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폭등 등으로 인해 향후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 시는 주민 1인당 자체 수입액이 경기도 시군 중 최하위인 31인이며 전체 재원에서 보조금 등의 의존 재원이 대부분인 열악한 상황입니다. 반면 각종 경상 경비 및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세출 예산 구조 조정과 특별회계 기금 간 내부 거래 등을 통해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채무 제로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과 경상 경비 증가분을 고려할 때 향후 채무 지급 유지 및 원활한 재정 운영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시 재정 사업에 대한 부분, 그다음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분, 시의 여러 가지 재정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저희가 사실은 듣고 싶은 거는 우리 하수처리장의 재정사업 방안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질의응답을 좀 많이 하려고 준비들을 다들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팀장님이 하수도 분야 쪽이 아니시기 때문에 일단은 하수도 분야의 보조금 편성 집행 관리 실무 요령 규정에 보면 우리가 신규 하수 처리 시설 신설 때 국고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그런 조항이 아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먼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지금 SNS상에서 한 30에서 60% 정도 지원이 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건 법 규정상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먼저 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지방채라든지 아니면 이 재정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부분을 좀 재정상에 대한 문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총 이정기 씨의 재정 규모가 1조 4,5천억 정도 되고, 이번에 2023년도 총 예상 규모는 본 예산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단축 예산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이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업무 추진도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년도의 상황에서 봤을 때 연차별로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는 자주 재원이 있잖아요. 그 규모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금 연차별로 한 어느 정도 되어 왔으며, 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어느 정도 규모, 또 앞으로는 어느 정도나 예상이 되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주 재원 관련되고는 요 재정 자립도와 자주도를 참고하시면 되시는데요. 약간 좀 질문을 조금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가용 재원이라면 이제 이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세출이나 250억에서 250억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좀 고정 금액은 아니고 그러면 상황에 따라 조금 틀어질 수 있는데요. 평균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도 지방채를 우리가 발행한 적이 있죠. 예, 10년 전에. 금액과 그분에 대해서 규모 어떻게 좀 연차별로 좀 상환했던 분들이 좀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가 가능할까요? 지금 그거는 제가 준비를 못해서